예, 그 어떤 10분보다 알찬 10분 뉴스 사이킥 하프타임 곧 200만 요정 오윤혜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은혜입니다. 아니, 신변님. 네. 왜 1번 질문 자신 있게 못합니까? 아니 왜 직업은 못합니까? 가수 아니에요? 난 가수로 알고 있어서. 가수죠. 가수였고. 예. 지금 1번 질문할 때 여러분, 이거 물어봐도 됩니까? 이거 사실 맞습니까? 아니 나는 동명이인인가 뭐 했어요. 왜냐하면 나무위키에서 너무 우리 웃긴다. 메인 PD가 네. 아주 기가 막히게 찾아냈는데 네. 최종 학력 석사 직업이 교수 이렇게 돼 있어서 네, 이거 맞습니까? 가수 아니야? 나는 가수로 알고 있어. 전 발라드 가수? 가수는 석사 못합니까? 아니 교수. 할 수 있죠. 네, 제가 석사를 한 것도 맞고 아, 5개 네네네. 대학에 이제 네. 강사로 출강을 했었습니다. 그럼 뭐 실용음악가? 실용음악가 5개에서 그렇다. 6개. 학생들에게 인기도 아주 많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재작년에 세종대를 마지막으로 제가 사직서를 냈습니다. 아. 뒤늦게 제가 이제 방송에 너무 재미를 붙이고 이건 좀 선천적인 재능이다. 노래는 제가 좀 후천적으로 열심히 연습을 했었거든요. 아, 그런 거예요? 네, 하루 10시간씩 10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재미있는 직업을 찾아서 떠났고 이 사실은 모두 팩트입니다. 네, 겁내지 마십시오. 하지만 음악 이외에는 제가 문외한이라는 거는 인정합니다. 아니에요. 정치 네. 천재 오윤혜인데. 자, 오늘 지금 석사니 학사니 이 얘기를 할 때가 아니라 네, 윤석열 네.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저도 밖에서 보고 바깥에서 왔거든요. 보고 오셨죠? 예. 보면서 뭐 저는 길게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예. 기자가 물어봤어요. 제3자 변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구상권이 행사되면 모든 것이 원위치가 되고 있다. 상정하고 있지 않다. 뭐 어려운 말인데 저 같은 일반 국민들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구상권이라는 건 뭐냐면 일단 내가 갚을 돈이 아니라 이 돈을 지급해야 될 사람이 딴 사람이야. 네. 그러니까 윤혜 씨가 네. 제가 돈을 빌렸는데 네. 윤혜 씨가 돈을 갚았어 누군가에게. 네. 그러면은 대신해서 갚아주긴 했지만 네. 저한테 돈을 달라. 야, 네 돈 내가 대신 갚아줬으니까 돈 줘 하고 윤혜 씨가 저한테 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네. 그게 구상권이에요. 네. 그걸 구상한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소위 제3자 변제 방안이라는 게 행안부 산하의 재단이 일본의 강제 동원, 징용공을 강제로 동원했던 그 기업 미쯔비시 제철 뭐 이런 데를 대신해서 네. 피해자들한테 우리 강제 동원 피해자들에게 돈을 갚아주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 재단 입장에서는 야, 니들이 내야 될 돈, 갚아야 될 돈을 그 신일본 제철이나 미쯔비시가 갚아야 될 돈을 재단이 대신 내줬으니까 그 돈 나한테 갚아. 라고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런 거 걱정하지 마라 라고 대통령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요? 그래요? 예. 이게 가능한 겁니까?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겁니까? 아니요,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예. 왜냐하면 첫 번째 불가능합니다. 대통령이 나를 믿고 걱정하지 마라. 구상권 청구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대통령은 공법적으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권한 밖에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개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네, 맞아요. 근데 개인의 대통령이 권리이기 대신해서 때문에. 그거를 네 권리 내가 다 묶어놓고 사용 못하게 할 거야라고 네. 대통령이 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기시다 총리가 이 청구권 문제를 윤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하에 해결했다고 했는데 이게 강력한 리더십입니까? 아니죠. 아니 이게 근데 사실 네. 그쪽에서 계속 일본 쪽에서 이거 구상권 청구하면 어떻게 할 거냐. 윤석열 정권 앞으로 4년밖에 안 남았는데 네. 지금은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다음 정권이 들어와서 일본 그 대법원 판결대로 해라. 네. 그리고 이미 우리가 준 돈은 구상하겠다라고 하는 거를 대통령이 무슨 수로 막아요? 지금은 그 권리 행사를 소위 정치적인 권한이나 위세로 못하게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정권이 바뀌어서 바뀌면. 이건 안 되겠다라고 하면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기시다 총리도 이 말에 대해서 100%. 일본 언론에 일본 극우에 굉장한 비판을 받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평생 집권하는 사람도 아닌데 4년 뒤에 물러갈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미 일본 언론이나 극우들은 그런 질문을 하고 있어요. 왜 이런 거를 정상회담에서 논의를 하냐. 아예 이런 말이 나오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는 이거는 전부 다
한국 국내 문제다. 우리는 강제동원 한 적도 없고 그래서 돈을 줄 이유도 없다. 라는 게 일본의 극우나 우파들의 태도거든요. 이게 정말 국민들의 그 생각과 역사 인식과 반대로 가고 있다고 느낀 것이 네. 오늘 대학생들이 89개 단체가 용산 행진했더라고요. 네네. 피해자들 강제동원되신 분들은 제대로 밥 한 끼 못 먹는데 윤 대통령은 오므라이스로 얻어먹으면서 일본에 구걸하고 있느냐. 우리나라 대통령이 맞습니까? 나라 팔아먹으러 일본으로 떠나니 좋습니까? 이게 정부 안에 방금 말씀하신 제3자 변제에 너무너무 분노를 한 대학생들이 이제 간 거거든요. 네. 지금 국민들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데 이게 어떤 부분에서 국익이고 어떤 부분에서 이게 무슨 강력한 리더십은 이런 데 쓰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뭐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는 북한의 위협이 있기 때문에 한일 간의 군사 협력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소위 그 보안 3종 세 가지 보안 문서에 대해서 요미우리 신문에서도 질문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이해한다. 그러니까 반격 능력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사실은 전범 국가이기 때문에 일본은 네. 반격을 할 수가 없어요.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네. 자기 국토를 이렇게 침략해 오는 것에 대한 반격을 해야지 소위 네. 선제 타격 방식으로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네. 그거를 이해한다. 또 군사 대국화하는 것, 군비를 증강하는 것을 이해한다. 라는 것을 라고 대통령이 이미 요미우리 신문에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윤 대통령이요? 예. 아, 그래요? 예. 이거는 일본에 있는 소위 반전, 평화, 그다음에 일본의 제국주의 지배, 식민지 전쟁에 대해서 사죄해야 된다는 일본의 양심 세력들조차 한국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본이 재무장화하고 군국주의가 부활하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을 일본뿐만 아니라 많은 국제 네. 그 평화를 사랑하는 뭐 단체들 또 많은 국가들이 그거를 예의주시하고 있거든요. 아니 도대체 원론적인 궁금함입니다. 왜 윤석열 대통령은 도대체 왜 그러는 겁니까? 아무리 뭐 일본에서 유학을 아버님이 갔다 와가지고 살아서 일본에 대한 좋은 기억이 있다 한들 네. 그거는 개인적인 감정인 거고 네. 이거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저는 이제 그 니 편 아니면 그러니까 친구 아니면 적이라고 하는 이분법적인 세계관이 외교 무대에서도 친구 아니면 적, 즉 한미일은 친구, 북중러는 적. 그러면 그렇게 이제 이분법을 딱 가지고 있어요. 아니 근데 그 이분법도 통하는 것이 있고 안 통하는 것이 있지만 일본의만큼은 우리나라 국민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근데 북한의 위협을 더 강조하고 있죠. 아니 우리가 원하는 거는 평화이지 이런 위협이 아니거든요. 네, 네. 그러면서 오늘 뭐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를 선언을 하셨네요. 윤석열 대통령이. 네. 북 미사일 항적 정보를 양국이 공유하겠다. 이거 우리한테 좋은 겁니까? 이거 사실 지소미아도 그렇고 수출 규제 풀었다 이것도 그렇고 사실 지금으로서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이전에 IRBM 그 북쪽에서 일본 열도를 넘어가서 저쪽 태평양 쪽으로 떨어지는 비행 그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그 이후에 사실 지소미아는 사후의 정보를 통보해 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네. 근데 실시간 미사일 항적 정보를 공유하겠다라는 얘기를 이미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미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까? 이미 집을 내줬어요. 집을 내주면서 그 안에 지소미아는 집 안에 있는 숟가락이나 가전제품 하나 더 내주는 거거든요. 왜 그렇게 내주기만 합니까? 도대체 아니 집안 다 거덜나겠네. 그러면 이번 한일 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온 건 뭡니까? 다 내줬잖아요. 솔직히 간도 쓰게도 제가 봤을 때 다 내준 것 같거든요. 뭐 하나는 얻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므라이스? 돈까스. 너무 이러다 독도는 안전합니까? 저 진짜 너무 두렵습니다. 아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대통령이 언급을 일부러 안 하셨을 수도 있다. 일부러 쟁점이 안 되게.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요미우리 신문 기자가 그 3종 신보안 문서 안보 계획이라고 하는 거를 작년에 일본이 내놨거든요. 근데 그 안에 다케시마가 우리 영토임을 확인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가 들어 있어요. 근데 그 3종 보안 문서에 나온 반격 능력에 대해서 3종 보안 문서에 포함되어 있고 3종 보안 문서와 그 반격 능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말에 대해서 이해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이 3종 보안 문서의 내용을 전부 다 파악을 하고 있었다면
적어도 반경 능력에 대해서는 뭐 자주적으로 자기들이 결정할 거니까 인정을 한다. 하지만 다케시마에 대한 서술만큼은 빼야지.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인정할 수 없다. 그렇게 이런 얘기해야지. 분들은 양국의 우호 관계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삭제해야 된다. 삭제지. 라는 말을 덧붙이셨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군사안보 전문가들이 그렇게 생각을 근데 해요. 입을 그 부분은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래요. 걱정이 되는 거죠. 진짜 국민들 나라 그냥- 걱정하게 생겼습니다. 그냥 지금. 거기다가 일본이 와서 이렇게 일장기를 꽂게 하는 게 아니라 군사 기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양해해 준다든지 하는 방식이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설마 그렇게 될 때까지 우리 국민들이 지켜보지 않습니다. 네. 네. 자, 오늘 3부는요. 최진봉 교수, 문희정 평론가 미디어톡 코너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하프타임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